4월 21일 크리스탈지노믹스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의 내용은 캄렐리주맙의 라이선스인이었습니다. 캄렐리주맙은 중국의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텐데요. 개발 권리의 국내 독점 권한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계약 체결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캄렐리주맙을 국내에서 임상 개발하고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계약 체결일은 4월 20일이었고 하루 지난 21일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항서제약으로부터 국내 개발권과 판매권을 돈 주고 사온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를 전부 사온 것은 아닙니다. 원천 특허인 물질 특허는 항서제약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앞으로 시판되어 판매가 이뤄질 경우 로열티를 항서제약에게 줘야 합니다. 로열티는 순 매출액의 10%에서 12% 수준입니다. 내가 매출이 1천억 원이 나왔다면 100억 원을 항서제약 계좌로 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900억 원은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900억 원은 매출액이므로 여기에서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또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에는 임상시험의 진행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캄렐리주맙을 투여하는 임상시험들입니다. 식도암, 간암, 비소세포 폐암, 골육종 등 다양한 저응질에 대해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및 글로벌 임상입니다. 여기에 위암 임상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임상 단계가 진행된 것은 식도암과 간암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임상 3상이라면 위에서 봤듯이 식도암이나 간암 중 하나일 겁니다. 위암은 아니겠죠. NCT 넘버라고 임상시험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면 어떤 적응증에 대한 임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적응증에 대한 임상인가 봤더니 HCC, 간암 임상입니다. HCC는 헤파토셀룰러 칼시노마의 줄임말로 간세포암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위암은 게스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퍼스트 라인으로 1차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파티닙이 눈에 보입니다. 아파티닙과 캄렐리주맙 병용 임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임상 3상인데 간암 1차 치료제로 캄렐리주맙과 아파티닙 병용 임상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최근에 아파티닙은 중국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항서제약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캄렐리주맙도 병용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이 성공하려면 아파티닙보다 효능이 좋아야 할 겁니다. 캄렐리주맙은 3세대 면역항암제인데 2세대 표적항암제와 같이 쓰면 보통 효능이 더 높습니다. 항서제약의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판된 아파티닙에다가 효능이 입증된 캄렐리주맙을 같이 쓰는 임상이니까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캄렐리주맙 LI 공시입니다. 공시와 임상정보를 통해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을 중국과 글로벌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이라는 뜻은 중국 내에서만 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임상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국가에는 한국도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지노믹스가 LI를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임상을 하고 시판되면 나오게 되는 수익은 나의 수익이 될 테니까요. 한국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돈이 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는데요. 한국 내 비용 50%를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항서제약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정보들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준비하여 식약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정보를 만약 항서제약이 안 준다면 임상시험은 다 해놓고 신약허가 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한국 데이터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관련된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다면 전부 제출되어야 합니다. FDA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한국 식약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한국에서 캄렐리주맙 신약허가 신청을 하려면 중국 항서제약의 각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세부 계약에서는 항서제약이 혹시나 데이터를 주지 않을까봐 명시해 놓은 문구들입니다. 항서제약은 임상시험 종료 후 판매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 및 기록 등의 사본을 크리스탈지노믹스에게 제공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항서제약이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만일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사이가 좋다가도 나중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럴 거라 절대로 믿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항서제약이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캄렐리주맙 LI 공시를 살펴봤는데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과 여러가지 내용을 토대로 간암이란 적응증에 집중하여 체결된 라이센스인 계약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시 어디에도 위암에 대한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 적응증에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지 빼먹은 건지 아니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적시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2020년 4월 20일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위암에 대한 내용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 임상시험은 2020년 4월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느냐? 2019년 1월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포스팅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임상시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해당 임상이 한국에서 임상시험 계획서가 식약처로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엘생에서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는 식약처에게 IND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해당 임상은 엘생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엘생이 IND 홀더라는 겁니다. 식약처에게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회사가 엘생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 거라고 침을 바른 겁니다. 그런데 4월 20일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제목으로 다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면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캄레니주맙 위암 임상 3상을 신청하였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제목은 눈에 확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단어들만 나열하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제목만 보고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얼핏 보면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임상 3상을 신청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식약처에게 임상시험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계획 신청서가 식약처에게 제출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체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국어 읽기 능력평가 시험과 같은데 자세히 독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략된 정보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빠진 정보를 빠진 정보 그대로 두지 않고 문맥에 맞게 해석합니다. IND 제출되었다고만 말했고 누군가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알 수 없다가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임상 3상 신청한 거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독해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상황을 전혀 모르고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는데 아마 저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신청했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기사 말미에는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가 나와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캄레니주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캄레니주맙의 국내 판권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권은 내 거니까요. 보통 개발권과 판권을 가진 회사가 임상시험 신청하고 기대된다 인터뷰하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신청도 크리스탈지노믹스가 했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이번 경우가 특이한 것이었던 거죠. 오해할 만했던 겁니다. 왜냐? 위암 1차 치료제 임상시험에 들어간 약물에 캄레니주맙만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파티닙도 병용하는 임상이었기 때문에 아파티닙의 관점에서 엘생이 임상시험을 주도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캄레니주맙의 관점에서 임상시험을 주도했다면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임상시험을 신청했을 겁니다. 어떤 약물에 더 집중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캄레니주맙과 아파티닙 병용 임상인데 캄레니주맙의 국내 권리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가지고 있고 아파티닙의 국내 권리는 엘생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혼선이 있다 보니 많은 주주님들이 HLB 그룹에게 문의했었나 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HLB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4월 20일에 나옵니다. 위암 1차 임상 3상 IND 신청이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HLB는 공지사항을 통해 제대로 침을 바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번 임상은 HLB의 리버세라닉과 항서제약의 캄레니주맙 간의 병용 임상이라는 겁니다. HLB와 항서제약의 콜라보라는 겁니다. 항서제약과 HLB가 주도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므로 중국에서 IND 신청은 항서제약이 하고 한국에서 IND 신청은 HLB 생명과학이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아까 봤던 크리스탈지노믹스 관련 언론 보도를 의식한 워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단독이라는 단어를 놓칠까봐 밑에 부연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임상시험에는 항서제약과 HLB 생명과학 이외에 다른 회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생 거다라는 겁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한편으로는 다소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뉴스 기사들이 쓴 건데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니까 말이죠. 물론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뉴스 기자들에게 의뢰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의심해볼 수 있는 것은 인터뷰에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임상시험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주도하진 않지만 기대가 된다 정도로 인터뷰했다면 서로 오해도 없고 HLB에서도 칼같이 선을 긋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진 것이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볼 뿐이고요. 그래서 HLB는 공지사항에서 또 한번 엘생이 IND 홀더로서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말하고 여러 번 항서제약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맺은 말에서도 항서제약과의 협업이라고만 말합니다.
캄렐리 주마베 물질 특허는 물론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임상시험을 주도하는 스폰서도 항서제약이지만 국내 시판 권리는 크리스탈지노믹스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냥 항서제약과 HLB 협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아까 봤듯이 크리스탈지노믹스 LI 계약을 보면 위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계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